4번 보죠. 자, 좌표평면에서 함수 fx가 이겁니다. x 세제곱에 플러스 kx 제곱.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미적원 쪽에 좀 더 가깝죠. 무슨 얘기냐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안 배운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풀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해볼게요. 자, 세 점이 있는데 A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소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대로 등차랍니다. 그러면 얼마요? 등차가 2인 등차.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알파가 있어. 베타는 알파 플러스 2야. 감마는 알파 플러스 4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웃긴 건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함수값도 f 알파, f 베타는 f 알파에다 이동한 거, f 감마도 f 베타에다가 이동한 거지. 두 칸씩 커지는 형태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선 AB의 y절편이 양수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결을 해보죠. 그럴 때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유녀석 구해야 돼. 유녀석. 여기 목적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되게 막막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우리한테 뭐가 주어졌냐면 3차 함수가 주어졌어요. 적어도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리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느낌을. 선생님이 내가 직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기울기가 1인. 그래서 얘가 y는 x 플러스 뭐 t라고 합시다. 얘가 나중에 이제 y절편이 되겠죠? 이 위에 선생님이 여기다 왜 기울기를 했냐면 해봐요. 이 세 점을 찍을 거야 선생님이. 여기다가 a라는 점을 찍을게요. 얘가 알파 콤마 f 알파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오른쪽으로 두 칸 가고 위로 두 칸 가요. 이렇게. 더하기 2 더하기 2. 그럼 여기 b가 돼요. 맞아요? 두 칸? 두 칸. 괜찮아? 똑같이 두 칸 가고 두 칸 가세요. 그럼 여기가 C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무슨 뜻이야? 아, 여기가 둘씩 커지는데 여기 둘씩 커져? 그럼 기울기가 1이겠구나 라는 생각이죠. 됐어요? 근데 이 세 점이 여기 위에 있죠. F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약간 이런 거지. 그래서 3차를 그렸어.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3차를 그렸다는 얘기죠. 3차를 못 그리더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자, 이게 F예요. 얘가 직선이죠.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아, fx 빼기 x 플러스 t는 여기랑 여기랑 여기서 만나? 해가리가 1이야? 여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야. 이런 뜻이죠. 다시 얘네들이 만나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 감마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약간 미적원에 가까운 형태가 되죠. 근데 이건 1학년 때도 했어요. 비슷하게. 근데 형태의 접근 방법이 미적원에 좀 많이 가까워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얘를 넘기자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fx는 하고 여기 정비할게요. 이렇게 x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x제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한 다음에 얘가 넘어오죠 하나.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나 적고 x가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얘가 남고 그 다음에 빼기 t가 되겠죠. 네? 얘가 넘어온 거야 이렇게. 더하기 뒤에구나. 이렇게. 근데 얘가 뭐라고요? 네, 얘가 x세제곱 플러스 kx제곱이라고. 그럼 얘가 k, 얘가 마이너스 k. 얘가 그냥 k지. k. 이거 없이. 그 다음에 얘 0. 얘도 0이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근데 여기까지 풀었다 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풀까라는 건데. 자,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거의 세 근이 저거다.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하는데, 자, 집중하세요. 내가 구하는 게 얘죠. 그럼, 웬만하면 전부 감마로 바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봐야 돼. 자, 어떻게 하냐면, 전부 감마로 바꿔. 그러니까 알파를 감마 빼기 4. 베타를 감마 빼기 2. 감마는 그냥 감마로 이렇게. 요 세 개로 갖춰서 갑니다. 돼요? 그럼 우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k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그러니까 k가 요 값이 k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얘가 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 안 끝났지? 하나 더 풀 수 있잖아, 여기. 미안하지만 계산하셔야 돼. 자, 알파, 베타, 요거 가져올게요. 알파, 베타. 여기로 가자, 위로. 감마 빼기 4. 감마 빼기 2. 감마 빼기 2에서 감마. 그 다음에 감마에 감마 빼기 4에다가 더하기 1하면 0. 이걸로 이겨. 물론 베타로 푸셔도 돼요. 베타에다 이동하면 되니까. 베타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선생님 맘대로 한 거예요. 베타로 가셔도 됩니다. 가운데 거니까. 그러면 3개 다 더하면 3베타가 되는 거니까. 이해했죠? 그렇게 가도 돼요. 내 맘대로 한 거야. 여기도 그냥 베타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그냥 새로운 적관을 그냥 풀어본 거야.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8에다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r 알파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1이 0이어서 3r의 제곱에다가 짠 마이너스 12r 그 다음에 얘랑 얘니까 9는 0. 따라서 r이 뭐예요? 1 또는 3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거나 2가 1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해봐. 얘 둘을 어떻게 가르냐? 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감마가 1이면, K가 얼마고, T가 얼마인지 보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T가 알파, 베타, 감마거든요. 그죠? 근데 봐봐. 얘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한 Y절편이에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가 Y절편이다. 이 직선이 뭐냐면 요게 AB예요. 직선 AB. 맞잖아. 이렇게 시작하니까 직선이 AB잖아. 그럼 T가 얘가 뭐여야 되냐면 얘가 양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감마가 1이면 양수가 돼요? (3이면) 양수가 됩니까? 자, 1 넣어볼까요?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넣으면 양수가 되는데. 세개곱이니까. 되지 않아? T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 넘어오면 맞는데? 자, 1 넣죠?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다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에다가 됐는데 마이너스 1에다가 1이네. 양수가 되는데? 뭐야? 3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음수가 되네요. 마이너스 1. 야, 계산을 뭐 잘못한 거냐?
1에다가 3? 요게 마이너스 3이 되고 요게 3이 되죠. 잠깐만.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럼 답이 R이 1이야? 감마가 1이야? 내가 답을 잘못 구했어? 그러네요. 감마가 1이네요. 나 어제 잘못 풀어줬네, 애들한테. 이게 맞습니다. 감마가 1입니다. 그럼 K가 얼마냐면, 여기다 넣잖아요. 따라서 K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3이 되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fx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이 되고요. 여기다가 f2 값만 넣었으니까 f1을 넣어서 답이 4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되셨어요? 네, 이제 요 생각이 좀 어렵습니다. 요 과정, 요만큼, 요 과정이 좀 어려워요.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바뀐다라고 하면 이 기울기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는 두 칸씩 가. 근데 이게 만약에 네 칸씩 가. 이렇게 네 칸씩. 여기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해했죠? 이게 두 칸씩 가는데 올라가는 건 네 칸씩 가. 기울기가 2가 되는 거라. 근데 여기만 바꾸잖아. 여기다가 2x만 바꾸고 여기다가 이제 2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되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얘들아, 니네 어제도 얘기했는데 별반 다르지 않아. 내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다 그러는데 솔직하게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중간고사 때보다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기간은 더 짧은데? 어떡하려고? 무슨 생각인 거야? 당최 무슨 생각인 거야? 우리 오늘 6월 6일이야 벌써. 20살에 시험 보는 사람들은 18일밖에 안 남았어. 3주 선생님이랑 5번 보면 시험 본다고. 어떡하려고 그래? 정신 차려. 큰일 났다라는 건 감지가 안 와? 자, 6번 볼게요. 첫째 항이 정수인, 첫 번째 항이 정수인, 등차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네, 이건 그냥 처음에 건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2의 A1에다가 A1 더하기 A3. 자, 5의 A2에다가 A1 더하기 A2. 이건 뭐냐,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나를 볼까요? 나의, 자, AP 곱하기 AQ가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되는 자연수. PQ. 대신 Q가 더 크다. 요거에 대해 존재한다. 근데 여섯 번째 항은 양수야. 요게 이제 나중에 판가름을 해주겠죠. 그럴 때 AP에서 AQ를 빼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해보죠. 요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2에 A라고 쓰고, 여기 A고, 그 다음에 AR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건 5에 AR이고, 여기가 A 더하기 AR이죠. 그럼 A를 쫙 앞으로 묶으면 A제곱은 지워져요. 그럼 A가 0이면 어떻게 해요? 정수인데. A가 0이면 6이 이따구로 안 나와요. 그죠? 모든 항이 0일 테니까. A는 0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A를 지우세요. 여기가 이렇게 되죠. 2에 1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되고요. 5R에 1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의 R제곱은 5R에 5R제곱이 되죠. 이거 풀어볼게요. 가져가서. 자, 5R제곱, 아니죠. 3R제곱. 5R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 여기 보시면, 이 R, 무게가 마이너스 3 되네. 따라서 R이 3분의 1이거나, R이 3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어떤 느낌이 와요? 봐봐, 얘들아.
여기 곱이 이렇게 되면 무조건 공비가 음수여야 돼요. 왜? 선생님, 얘가 이거고 첫 번째 항이 양수면 계속 다 양수죠. 첫 번째 항이 음수면 계속 음수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항이 다 부어갔단 말이야. 공비가 양수면. 근데 이게 아니고 이게 결정이 되죠.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아마 보통 여기까지는 다 풀었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 말이 안 되는 게 18이라는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18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썼어. 1 곱하기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2 곱하기 3 곱하기 6. 여기까지 3개가 딱 보여요. 마이너스는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마이너스는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전의 항보다 큰 항이 있는데 곱했을 때 자연수가 되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내가 만약에 이쪽이 AP의 절대값이고 그 다음에 AQ의 절대값이라고 할게요. 절대값을 하면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그럼 2를 곱해서 넘어가서 숫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에다가 2를 여러 번 곱해서 얘를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3이 필요해요. 그죠? 자, 2에다가 2를 여러 번 곱해서 9를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한 번만 곱하면 되니까.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네요. 자, A의 P, A의 Q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6이 된 경우와 여기가 3인데 마이너스 6이 된 경우. 이해했나요, 선생님 얘기?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둘 다 가능해요. 마이너스 2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2 곱하면 돼요. 근데 이건 확실해졌죠? 이 앞에 건 정수가 안 되죠. 2분의 3이었을 거 아니에요. 봐봐. 요 앞에 항이 있다고 치면 여기 2분의 3이었을 거고. 얘도 요 앞에 항이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었고. 공비가 2니까. 그러면 첫 항이 정수라는 거에 다 깨져요. 그럼 무슨 얘기야? 그렇지. 얘가 1이야. 얘가 첫 번째 항이라는 거야. 얘가 두 번째 항이라는 거죠. 일반항 A는 구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에 n-1이고 얘는 3에 마이너스 2에 n-1인데 좌우에 봐봐요. 여섯 번째 항이 뭐라고요? 양수래잖아요. 얘기했죠. 얘가 답이죠. 얘가 답이니까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9가 나와요.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이런 케바케 형태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섯 번째 항 양수야. 얘 A 곱하기 R의 M 5제곱이야. 둘 다 음수여야지 그러니까. 칠 10번으로 갑니다. 네, 7번은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8번이라도 나올 수도 있는데. 7번. 등차수열의 초탕부터 연항까지 SN OK. 등차. 또 등차가 나왔어요. 선생님 보기엔 등비보다 등차가 훨씬 더 어려워요. 이런 문제들. 자, S33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S33의 최대와 최소의 합입니다.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잘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내가 어제도 누가 그런 질문을 했고 며칠 전에 누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서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알려준 그래프를 써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쓰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자꾸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아마 포커스원도 그런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자, 보세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N이 S13입니다. 그럼 얘가 합의 최소값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가면 그럼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13인가요?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하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13이야. 여기야. 근데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도 얘가 최소예요. 꼭지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해봐요. 이 얘기를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12번째 항, 13번째 항이 있고 14번째 항, 15번째 항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점점점 하고 내가 여기다 경계를 이렇게 만들게요. 그럼 여긴 전부 일단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얘는 마이너스면서 0이 될 수도 있죠. 얘만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13번째 만 최소가 된다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 이게 뭐 돼 있냐면, 선생님이 지금 방금 봐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딱 이렇게 중간이 돼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3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둘 다 최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13, 14가 최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0이 돼도 됩니다. 그럼 여기는 0이거나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대신, 둘 다 0일 수는 없어요. 등차니까요.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프를 이렇게 쓰는 방법을 이해해야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해는 상관은 없지만.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작은 걸 더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큰 걸 더하니까 이때가 제일 작겠죠. 이 얘기란 말이에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우린 여기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야, 13번째 항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4번째 항은 이렇게 되겠다. 대신 둘 다 등호인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요게 핵심이에요. 등차수열 합은. 계속 이 패턴의 문제가 나옵니다. 혹시 푸커선을 푼 사람은 모르겠지만 푸커선에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 봐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O, S, 6에서 S3의 절대값을 뺐던, 에서 절대값을 뺐더니 36이래요. 질문. 얘가, 요거죠. 저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괜찮아요? 질문. 얘는 이 값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써있잖아. 앞에가 음수라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얘가 뭐야? 얘들아? 3의 A5예요. 얘랑 더하면 2배의 A5니까. 요게 3의 A5가 36입니다. 따라서 A5, 즉 A 더하기 4D가 3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됐어요? 이해했나요? 괜찮아요? 네,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얘네 둘을 구할 거예요. 다시. 얘네 둘을 구할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12대로 가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5번째 항에 36이라는 걸 구해놨잖아요. 그럼 얘는 36 더하기 36이 아니지. 10이죠? 몇 분 했어야죠? 네. 12 더하기 몇 개 같나요? 8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다시 5번째 항에서 1로 넘어갈 거면 D를 8개 더하면 되잖아요. 얘가 10이라고. 이거 안 적을게. 이렇게 적을게. 이렇게 적을게. 괜찮아요? 그럼 요 얘기도 12 더하기 9D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D가 뭐야? 얘가 넘어갔다 8로 나눠 마이너스 2분의 3. 9로 나눠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결정되죠. 둘 다 등호를 같이 성립할 경우는 없죠. 상관 없어졌죠. 여기 등호면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등호면 여기 안 들어가니까. 이걸 내가 왜 구했냐면, 자,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게 S33이에요. 자, 선생님이 가르쳐준 문제가 등차에서 내가 설명한 모든 얘기가 이 한 문제에 다 들어가 있어요. 화합을 그래프 쓰는 거, 부호 바뀌는 거, 등차 중앙,
그 다음에 항을 이렇게 쓰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 얘가 뭐냐면 이거죠. A1, A2 이렇게 더할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2분의, 이게 33개고, 첫 번째 항에다가 33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 얘기했죠? 이렇게 더하면 된다고. 기억나세요? 그럼 얘가 한 번만 더 쓸게. 33에 A2 더하기 A의 32랑 같죠. 계속 갈 거예요. 점점점으로. 그럼 얘가 뭐랑 같냐면 이거랑 같죠. 34 더해서 34 중간, 딱 중간. 가운데 있는 거 2배. 랑 같죠. 또 멍 때린다. 방금 내가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방금 얘기를 했는데 또 멍 때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잘 따라왔어요? 좋아요. 봐봐요. 여기다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한 번 더. 몇 개를 더 할래? 5번째 항에다가 여기까지 오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됐죠? 선생님은 이렇게 풀 거예요. 11을 앞으로 빼요. 이렇게. 33 곱하기 12 계산하세요. 1 플러스 D라고. 그럼 봐. 여기다가 1을 더해. 여기다가 1을 더해. 선생님 여기 이해했어요? 1을 더하세요. 잠깐만. 답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뭐 계산 잘못해서. 30, 이런.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10이야. 3을 나눌 때 마이너스를 안 했어. 왠지 좀 답이 이상하다 했다.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네, 맞아요. 소리?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더하시면, 1 플러스 D는 3분의 7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분의 5가 되죠.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선생님이? 네.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는 저런 생각을 해서 얘를 이렇게 나눠놔야 돼요. 그래 여기가 마이너스가 남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얘를 A5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알아서 얘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공차의 범위를 구해줍니다. 이 공차의 범위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공기부사에. 보통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공차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저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8번으로 가죠. 8번은 조금 할만합니다. 접근만 잘하시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자, 등비수열 A에 대해서 등비예요. 등비수열 A에 대해서 뭐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의 곱이 0보다 작아요. 질문, 여기서 딱 우리가 알게 된 게 뭘까요? 등비가 0보다 작구나.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뭘 하나 곱했는데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잘 봐요.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이 상태로 얘가 등차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 얘가 AR이야. 그럼 얘가 A고 얘가 AR의 제곱인데 등차면 가운데 항의 2배가 2A가 AR 더하기 AR의 제곱. 여기서 A가 0이 아니죠? 여기. A가 0이 아니구나가 나오죠? 이렇게. 그럼 나누세요. A로. 넘겨요. R제곱 플러스 R 빼기 2는요. 이렇게 넘겨요. 따라서 R이 마이너스 2거나 또는 1인데 방금 얘기했죠? 마이너스 1.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제 여기서 니네가 등차수열의 합의 성질만 잘 알았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쉬워져요. 봐봐. 이제 내가 SN을 구할게요. SN. 나 아직 첫 항 몰라. 근데 공비만 구한 거야. 자, 그냥 SN으로 가면 이게 이거죠. 1 마이너스 2분의. 그쵸? A에 1 마이너스 2의 N제곱 형태.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거든. 잘 봐. 계산하면 3분의 A에다가 빼기 3분의 A하고 마이너스 2의 N제곱 형태가 되죠. 이렇게. 됐어요?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 ASN. AR의 N제곱 빼기 A 형태다. 맞죠? 여기 앞에 있는 거, 여기 앞에 있는 거랑 더하면 사라진다. 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보세요. 수열이라는 걸 하나 잡았는데 그 수열이 SN에서 1을 뺐어. 근데 얘가 등비래.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어째서? 별거 아니야. 그냥 얘가 이렇게 나온다고. 아, A 곱하기 어떤 A의 n-1제곱 형태가 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얘 자체가. 그럼 얘만 남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사라지면 되잖아. 등비잖아. 얘가 있어서 등비 합의된 거란 말이야. 얘가 있어서 등비 합의된 거란 말이야. 난 얘만 있으면 될 것 같잖아. 그럼 뭐야? 얘가 1이죠. 1을 뺐으니까. 따라서 A가 3이에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푼 거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얘가 사라지면 돼요. 얘가 없어지면 등비수열이에요. 얘가 있으면 등비합이고요. 정신 차려. 첫항 곱하기 마이너스의 n 마이너스를 하나 앞으로 주면 되잖아. 등비는 2패턴이라고.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가 사라져줘야지. 1을 뺐잖아. 이거 1이지 그러니까. 첫항이 3이라고.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끝났잖아요. 그걸 뭐 구하래요? S7 구하래요. 다시 여기다 넣어. A 구했으니까.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엑셀 적었어. 지워되죠? 여기 있는 거? 근데 진짜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되게 많이 풀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수능을 보거나 모의고사를 볼 때도 이런 형태의 문제들 7번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접근 방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지금 전체 고2들이 다 그래요. 나쁘게 해서 개판이야. 이 개판에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위기가 기회라고. 남들이 다 이래. 그럼 내가 정신 차리면 난 좋은 거 아닌가? 진짜 다 공부 안 해. 장난 아니야. 니네만 공부 안 하는 게 다 안 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 시험 어떻게 볼 거야? 다른 건 하고 있는 거지, 수학 빼고. 수학만 이런 거지. 자, 레벨 3 1번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정수예요. 정수. 생각보다 중요한 조건입니다. 대충 읽지 마시고. 자, 두 번째 항에다가 네 번째 항에다가 48을 더했더니 0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항에다 네 번째 항을 곱하면 마이너스 48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A에 대해서 뭐라고요? A1의 절대값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합은 얼마야? 이렇게 물었어요.
약간의 노고답니다. 일단 여기다가 좀 구분을 해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48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냥 선생님이 어차피 얘도 절대값이니까 뭐 등차라고 했고요. a 등차예요. 그거 뭐 더해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 계산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48이라는 걸 선생님이 그냥 숫자로 쭉 적으면 1 곱하기 48이라고 쓸게요. 그냥 48만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4, 3 곱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4 곱하기 12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8 이 정도. 그 다음에 반대로 넘어가죠. 8 곱하기 6 이렇게 뒤집어서 넘어가겠죠? 일단 이렇게만 적을게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 맘대로 한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됐나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커질 건데 잘 보시면 모든 항이 정수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 장에서 네 번 장으로 넘어갈 때 항상 얼마가 더해지냐면 두 개의 D가 더해집니다. 모든 항이 정수라는 건 첫 번째 항도 공차도 정수란 얘기예요. 그럼 넘어갔을 때,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얘가 만약에 A에서 A4로 넘어갔을 때 차가 짝수여야 돼요. 이해했나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랑 48을 했어요. 그죠? 두 번째고 네 번째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죠? 49란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가운데 딱 없잖아요. 가운데 정수가 안 된다고. 짝수가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넘어갈 때 짝수가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 안 되죠. 얘는 돼요. 얘도 안 되네요. 얘 되고 얘 되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미 뒤집었어요. 될까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달립시다. 달린다는 게 무슨 얘기지? 봐봐요. 다 적을게요. A2가 있고 A4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맨 처음에 2하고 24를 적을게요. 하고 나서 하나씩 갖다 쓸게요. 그럼 두 가지 패턴이 있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내가 여기다가 A1을 적을 거예요. A1 바로 앞에다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D를 적을까요? D를 적을 건데 됐죠? 집중해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였다 쳐요. 두 개 중에 하나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니까 공차가 얼마야? 1이 적어볼게. 헷갈리면 2D를 적어볼게. 2D가 얼마예요? 26D. 괜찮아요? 그럼 D가 얼마죠? 아, 천천히 얼마? D가 13이죠? 여기서 13을 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5가 나와요. 맞아요? 괜찮아요? 선생님 여기 듣고 있니? 듣고 있는 거지? 좋아요. 근데 선생님 여기는 반대로 볼게요. 여기다가 그냥 2를 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4를 쓸게요. 공차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6이지. 뭐 계산이 어려운데? 여기 얼마게요? 15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하면 이게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 둘 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절대값을 하면 어차피 둘이 똑같으니까 나중에 여기 절대값만 하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들어. 계산 잘못하면 다 망하는 거야. 한 번만 할게 그러니까. 절대값만 할 거니까. 선생님이 이해했죠? 어차피 나는 이 녀석의 스트레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했나요? 자, 다음 갑니다. 이제 했으니까 4, 4하고 12 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할게요. 상관없어졌잖아 이제. 절대값만 할 거라고. 절대값만 할 거라고. 한 번만 한다고 그러니까. 둘 다 안 한다고. 내가 두 개를 다 해봤는데 절대값 똑같잖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하자고. 자, 공차 얼마예요? 1이 얼마야? 16이죠. 그럼 8이네? 여기 마이너스 10. 그렇죠?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6하고 8 할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할게요. 공차 얼마예요? 14. 7이네? 얼마? 이렇게 됐죠? 끝? 아니야. 반대로 해야 돼. 24. 아니야. 8부터 하자. 8, 6. 여기다가 봐요. 여기가 공차가 근데 공차가 14가 똑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다르죠? 여기서 빼다 달라요. 둘이. 다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12고 여기가 4예요. 이거 봐봐요. 네, 뭐야? 16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마지막 24 마이너스 24 여기 2예요. 여기 26 맞아요. 빼봐. 13을 뺄 거예요. 마이너스 17. 그럼 최대값 37. 최소값 11.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저런 노가다 문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들아,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알아? 아직 본인들한테 등차가 되게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일반항에 대한 알고리즘이랑 등차에 대한 개념이 알고리즘 나한테 베껴있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바로바로 계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영역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니네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난 이제 등차에 그냥 일반항은 잘해. 등비 다 잘해. 착각이에요. 공식만 잘해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다 연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단원 평가도 많이 풀고 일요일에 푸는 저런 문제 많이 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험은 저게 가까운 거예요. 본인이 그냥 풀고 있는 일반항에 가깝지 않아요. 시험이 물어보는 건 너한테 일반항의 알고리즘이 있어 해요. 있냐? 그걸 쓸 수 있어? 잘 쓰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돼? 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수결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문제 나와요. 간단하고 쉬운 문제도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건 나도 맞고 쟤도 맞고 다 맞아요. 거기서 변별력이 생기지 않잖아요. 이런 데서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아져요? 계속 부딪혀야 돼요. 계속 보고, 계속 풀어보고, 다시 풀어보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회귀하잖아요. 시험 문제로 가야지. 안 돼요. 일반은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 못 풀지 않잖아요. 이제 시험 문제 다 풀잖아요. 그냥 기본 문제. 근데 왜 자꾸 부르더라? 자꾸 내가 싸워야 되는 애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쉬운 상대만 찾고 있는 거잖아. 시험에서는 어려운 상대가 기다리고 있는. 이러면 안 돼요. 자, 2번 보세요. 자,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 또 나왔어요. 모든 항이 0이 아니고 정수. 이때 얘만 그런 게 아니야. A, N, B, N 둘 다 그래. 그렇게 되는 둘 다 등비예요. 봐봐. 그러면 등비, 수열 두 개가 다 있는데 A, N이 B, N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공비를 둘 다 결정했자. 얘가 R1이야. 얘가 R2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잖아. 이런 얘기. 하나는 R1이야. 하나는 R2야. 이렇게 결정했어요. 자, 그런데 그걸 확 결정 지어주는 녀석이 등장합니다. 안 어려워요. 처음에. 나중에가 어려워요. 아까 한 8번처럼. 이렇게 써있죠. A1분의 A2가 B1분의 B2가 땡큐네. 이게 뭐야? R1이랑 R2랑 같네. 이렇게 공비 같다는 얘기. 그럼 이제 다 알려줄게요. 자,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A2, A4 빼기 B, B5, B6가 뭐야? 0보다 2보다 잘 봐. 내가 방금 어떻게 하기로 했지? 둘 다 공비가 R로 같다고 했지. 근데 봐. 나누면 얼마 나와? R 빼기 R이 뭡니까? 이렇게. 따라서 R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유명속이 나왔고 이렇게. 여기서 0 빼야겠죠? 0이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 정에서 또 나눠준 녀석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모델 자연수에 대해서 자, 여기서 또 뭐가 달라져요. 뭐가? 얘들아, 나중에 수열만 그런 게 아니라 모의고사랑 수능 같은 경우는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그 문제의 핵심이에요. 요새 추세는 다 그래요. 옛날에는 복잡한 계산 문제도 있고 까다로운 문제나 아니면 막 내가 이걸 더 외워서 갔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다면 지금은 그런 추세가 아니라 네가 뭘 외워와라가 아니라 네가 어느 정도를 배웠으면 그 배운 걸 내가 준 조건에다가 잘 써먹어봐야 해요. 진짜 요새는 다 그런 문제, 산업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신도 다 그래요. 다 그게 내려와 있어요. 내가 이런 조건을 줄 테니까
잘 써먹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설명을 하거나 딴 데 설명을 들으면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요새 내신이 수능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3학년은 진짜 그래요. 지금 3학년들은 미적, 얘네가 나중에 배우게 된 미적 2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비교해봐도 차라리 수능 문제가 나와요. 내신 문제가 죽어요. 강남 미적 2 끝장이에요. 내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은 진짜 불쌍한 거야. 얘 몸소 더 어려운 분인 거야. 영들의 시간도 더 촉박하고. 근데 2학년 문제도 돼요. 봅시다. 자, 봐봐. 근데 아래 보면, A를 보면 넘어갔잖아요. 다음하고 커졌죠? 그럼 공비가 음수는 안 돼. 항상 이래야 돼. 이게 항상 그렇다는데 공비가 음수는 안 되지. 그러니까 공비는 뭐예요? 아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편하게 나요. R이 1 또는 2잖아요. 1이 안 돼요. 1이면 내가 되는 거죠. 이거 뭐야? 아, 결정 2. 요거 하나에 의해서 요 조건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버려요. R이 2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반항 A에는 A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R에 즉 2의 n-1 Bn도 얘의 첫 번째 항에다가 2의 n-1 형태야 라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가져올 거냐면 자 거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하고 첫 번째를 곱했더니 A1 곱하기 B1을 했더니 숫자도 커요. 96. 잘 봐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뭘 적을 거냐면 여기서 가져온 이걸 적을 거예요. 야 그럼 다 된다며.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이해해 주셨어요? 선생님 얘기? 그럼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봐, 얘네들이 곱해서 96이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1을 쓰고 96을 쓰면 얘는 6이잖아. 불가는 거야. 공비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 공비가 2라니까? 얘는 2 곱해서 얘가 되는 건가? 그럼 얘는 2 곱하기 48을 할 거야. 그럼 여기 4야. 반응이 크게 나잖아. 계속 가요. 가다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 96이 그냥 내가 계산해볼게. 여기 계산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어디까지 가면 딱 좋아요. 네, 여기 쓸게요. 6 곱하기 16이 있어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12가 있어요. 여기까지 딱 보고 끝이에요. 9 곱하기 넣고 10 곱하기 없거든요. 정수니까. 쓸게. 그럼 봐봐. 여기 6 곱하기 16을 썼는데 여기다가 2 곱하면 12가 되니까 여기가 안 돼.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선생님이 살짝 여기는 2를 곱해야 된단 말이야. 다음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8이고 여기가 10이야. 16이 딱 돼. 이게 가는 거야. 이거 하나밖에 안 나. 이렇게 2 곱하면 16, 이렇게 곱하면 2 맞잖아. 이거 하나만 하면 돼. 그래서 네, A1이 8, B1이 12가 됐죠. 자, 1번과 2번은 잘 보세요. 해박해. 내가 설명한 적도 있어요. 수학 문제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수학 문제에서 케바케 나오는 게 제일 짜증나거든요. 수학 자체가 개수를 세거나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또 케바케를 하고 있잖아요. 되게 힘든 거예요. 답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케이스를 했을 때 그렇게서 원하는 걸 다 찾아야 됩니다. 돼요? 네,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어려워요. 상관없어.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게 1번이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써요. 만약에 문제를 바꾼다면 이제 이게 아니라 다른 걸 볼 수도 있죠. 이게 아니라 다른 걸 볼 수도 있죠. 한번 볼까요? 자, 등비설 AN에 초창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등비예요. 문제 좀 잘 읽자. 등비. 그거에 하, SN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어떤 집합을 하나 만들었어요. 첫 번째 항, 일단 다 쓸게요.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항까지. 7개를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안에 그 원소가 3개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8. 이거 어제 생각보다 이해 많이 못했거든요. 잘 보세요.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81이 있어요. 얘가 이 안에 있대요. 자, 뜯어보고 볼까요? 집중해. 어려워. 자, 열로 곱할 때 얼마 곱했어요? 마이너스 8분의 17을 곱했어요. 맞죠? 근데 열로 곱할 때는 얼마 곱했어요? 4분의 9를 곱했어요. 근데 요거 두 개를 보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정하시면 아직 안 돼요. 선생님, 이거를 루트를 한번 더 쉬운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서. 선생님이 잘 들어봐. 얘가 만든 만약에 K번째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얘는 몇 개를 곱했죠? 3개를 곱했죠.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죠? K 플러스 3번째 항이죠. 맞나요? 그럼 얘는 몇 개예요? K 플러스 5번째 항. 그럼 여기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얘가 첫 번째면 얘가 6번째. 그럼 요렇게 자리를 잡거나 얘가 2번째면 얘가 7번째. 요렇게밖에 자리를 못 잡아요. 이해했어요? 다시 1이면 6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면 7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케이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비가 이 마이너스 6하게 맞죠. 이 얘기 이해했나요? 여기다 루트를 씌워봤자 확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이 순서로 간다? 아니지. 반대로 갔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8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두 칸 띄고, 한 칸, 두 칸 띄고, 두가 있고, 한 칸 띄고, 4분의 81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봐요.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4분의 81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9 있고, 두 칸 띄고, 마이너스 3분의 8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놓치면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순서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여기 원소라고 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얘기는 얘가 K번째고 얘가 K 플러스 3번째고 아니 K 플러스 2번째. 그 다음에 얘가 K 플러스 5번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1번, 이렇게 가면 2번. 그래서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면 답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답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4번애들 이거 맨 처음 쓰고 투애들이겠어요. 근데 답이 보기 없어요.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했었어요. 왜 그러는지. 그들은 이걸 답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잘 봐요. 그럼 여기 공비가 이거니까 여기서 SN을 그려볼게요. SN.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S5의 최대값이라서 5를 알게 돼서 구할게요. S5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공비가 마이너스 이거 그냥 첫 항을 아직 우리가 결정을 안 했어요. 그죠? 첫 항은 결정 안 했습니다. 이게 되죠. 1, 마이너스 2분의 3. 두네. A 쓰시고요. 첫 번째 항 A1 쓰고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의 5배. 선생님 이걸 이렇게 쓸게요. 밑에가 2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까지 빼주죠. 1 플러스 2분의 3의 5배. 그러니까 이거 쓰잖아요. 32분의 243? 이렇게 되죠. 됐어요? 질문! 그럼 얘가 최대하려면 A가 뭐여야 되죠? 양수여야 되죠. 그게 초탕이 이건데 누가 초탕이 이거예요? 여기 몇 개 있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7개라면 그럼 이거 바로 앞에 하나가 더 있으면 되겠다. 얘를 첫 번째로 적으면 되잖아. 공비가 너무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나요? 얘가 마지막 항인 거죠.
앞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수 없잖아. 너무 작아지는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됐어요? 공비가 이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었게? 9분의 16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9분의 16을 넣었어요. 아, 그럼 이거에 최대값은 자, 2분의 5하고 9분의 16하고 1 플러스 32분의 243. 선생님 그냥 계산을 할게요.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9분의 59가 나와요. 미안합니다. 거기 보기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만 풀고서 보기에 답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이 밑으로 가봅시다. S입니다. 첫 번째 항이 뭔지 모르고 공비가 이거예요. 자, 1 마이너스 3분의 2에 이런 작업 보이는데 해보죠. 여기 첫 번째 항이 있을 거고 1 마이너스 3분의 2에 5제곱을 계산할 겁니다. 밑에가 거꾸로 3분의 5가 되죠. 이렇게. A가 먼저 모르겠지만 쓰시고 여기가 1, 여기도 1 플러스로 가죠. 1 플러스로 갈게요. 얼마냐면 243분의 32. 선생님, 현저하게 작아 보이는데? 잘 봐요. 잘 보세요. 여기 얘가 첫 번째 행위죠. 이 앞으로 가면 또 무슨 거 아니야? 얘가 첫 번째 행위죠. 얘가 첫 번째 행위죠. 근데 이 자리에다가 뭐야? 네, 4분의 81을 넣어요. 미안하지만 이게 얼마냐면 거기 답이 나와. 이게 4분의 50입니다. 얘보다 얘가 크죠? 얘가 답이에요. 근데 이걸 못 찾으면 정답 잘 기억해. 이건 숫자를 얼마든지 많이 바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 숫자 배우면 바꾸면 돼요. 숫자 배우면 바꾸면 돼요. 숫자 배우면 바꾸면 돼요. 완전 다른 문제죠. 엄청 위험하죠? 엄청 하다하고. 자, 일단 우리가 내신 디펜스에 있다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수학적 기납법의 레벨 3로 먼저 갈게요. 수학적 기납법 풀었니? 수열의 합이랑 수학적 기납법. 일단 레벨 3로 가볼게요. 안 풀었으니까 맨 뒤로 가볼게요. 맨 뒤. 페이지 100. 이 세 문제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자, 너무 그만되는 문제들 하시거든요. 이번에는 수행 하고 사고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 제일 걱정이 되는 데가 여기에요. 어려워요. 1번, 2번은 좀 할만하고요. 3번이 좀 극강이에요. 3번 어제도 내가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진짜 정신 못 차리면 다 나가랴. 자, 모든 항이 정수예요. 이거가 우리 무항의 정수라는 거.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모든 등차수에 의해서 첫 항의 최대값입니다. 첫 번째 항의 최대값.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첫 번째 항의 절대값, 최대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셔야 됩니다. 볼게요. 자, 다. 얘들아, 좀 전에 한 거랑 생각보다 비슷하다.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AK가 최소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은 8뿐이다라는 뿐에다가 동그라미 했어요. 되게 이 정도는 땡큐죠. 아까 우리가 앞에 풀 때는 13번째가 제일 작아. 그럼 13번이랑 12번이 같을 수도 있고 13이랑 14가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보여줬잖아요. 근데 얘는 딱 얘밖에 없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뭘? 선생님 그럼 진짜로 이거예요? 여기가 8이에요? 아니요. 네, 있잖아. 여기가 8이고 여기가 7일 수 있어요. 7이고 8인데 얘가 더 작은 거죠. 꼭지점이 8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우산이에요. 대신 아까랑 다르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나 아까도 이렇게 풀었거든. A7, A8 경계, A9, A10 점점 이렇게 가죠. 여기 중간에 절대 0이 없어요. 만약에 얘네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S8과 S9가 같았을 거 아니에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중간에 0은 절대 없습니다. 다시 얘가 0이면 S8이랑 S9가 같을 거라고요. 아니래잖아. 뻔이래잖아. S8이 제일 작다고. 선생님 여기 이해했나요? 자, 좀 이따 저거 해결을 하시고, 자, 나를 보세요. 자, 시그마 K1부터 정신 차려라 11까지. 자, AK 더하기 AK의 절대값.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의 AK의 전체 절대값이랑 같을 거야. 자, 선생님 얘기를 들어주세요. 잘 봐요. 천천히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수면 유리긴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A8이 이거니까 A 더하기 7 D는 음수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다. 얘들아?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어. 까먹으면 안 돼. 그럼 첫 항도 정수고 공차도 정수여야 돼. 그 다음에 A 플러스 8D는 양수예요. 이따가 써놓을 거예요. 좀 이따가. 적어놓고 잘 봐봐. 여기서 보면 그럼 11까지니까 쭉 가서 이 다음 항까지 이거 하나 더 적을게. A의 11에 플러스 적을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다 지워지지. 하나도 못하는 양수니까. 절대값 하면 플러스 되잖아. 그럼 여기 앞에는 1부터 8까지의 합은 다 이렇게 지워지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요거 3개만 남지. 대신 2개. 절대값이랑 정의되는 절대값이랑 정의되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오냐면 다 2배 A9, A10, A11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적어도 되니? 해봐 얘들아. 얘랑 뭐라고? 2배의 A10 맞아? 그럼 이게 6배의 A10이라고 적어볼게요. 등차 중앙이잖아. 이제 저런 거 그냥 바로바로 받아들여야지. 아까도 했어요. 했네요. 주세요. 일단. 아니면 이것도 적어. 오케이. 내가 6에 A 플러스 9B라고 적어놔. 그 다음, 요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낼게요. 아니, 이거 그냥 지금 절대. 얘들아, 잘 봐. 여기가 8이다. 여기가 8이다. 그럼 여기가 16이거나, 여기가 16보다 더 크거나, 15에서 16이나 17 사이에 있는 괜찮아? 여기 끝이. 이해했나? 적어도 15야. 15보다 조금 더 클 거야. 이 차원부터 대칭성을 잘 생각해봐. 하나 더 그려줄게. 봐봐. 그래, 여기는 분명히 15에서 16일 거야. 이 사이에 있지. 8이 이쪽으로 살짝 더 와 있으니까 16보다 작은 게 여기 만날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8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9라고 하더라고. 8, 그래서 8이 제일 작다고 치자고. 그럼 여기는 16에서 17 사이에 있어. 진짜. 이해했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4까지 하고 무조건 음수라는 거야. 그렇죠? 여기 14 이쪽에 있을 거야. 14 이렇게 있을 거야. 얘 음수라.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그럼 일단 쓸게. 얘가 뭐냐면 2분의 14에 2a 플러스 13b 절대값인데 얘가 마이너스 7에 2a 플러스 13b일 거니 계속 얘기하잖아. 저런 게 왜 자꾸 나한테 이해가 안 되냐면 내가 이런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되는데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풀겠는 거야. 선생님이 준 교재에 다 이런 문제야. 이건 좀 더 쉬워 내가 보기. 이건 뇌를 쓰게 해야 돼. 극간이 맞잖아. 근데 적응해야 돼요. 이번 시험을 위해서도 나중에 부동산을 위해서도.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요? 잘 때 아니야. 아니 왜 11시가 넘는데 졸리냐고. 학교에서 이 시간에 자니? 자 그럼 이걸 풀게요. 얘가 얘 같죠? 충분니까? 그래서 여기가 6a 플러스 54d는 마이너스 14a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91d가 되겠죠.
넘어요. 넘기면 20A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40.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건 해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29D다. 라는 걸 결정했어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이미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 여기 봐봐. 내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아, 그럼 A라는 애가, 아니면 D라는 애가 Y가리를 해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7B보다 작고, 마이너스 8B보다 크면 되잖아. 이렇게. 근데 얘가 여기 속도라거든? 맞지? 이거 된 거야, 답이 된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집중해. 모두방이 뭐라고? 정수가 있어. 근데 그래프가 였다고 나오면 내가 뭐라고 했니? 그래프가 였다고 나오면 뭐라고 했니? 아, A는 음수, B는 양수라고 했어. 그래, 이거 까먹지 말라고 했지? 그치? 그럼 A가 정수가 되려면 D가 뭐 해야 돼? 4의 배수야. D가 4, 8, 12 이렇게 갈 거야. 질문. 뭘 구하는 거야? A의 최대값이야. 최대값. 뭐겠냐? 3화야지. 왜 근데 큰 숫자? 음수야. 장난하지 말고. 그지? 최대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0%. 아까 했었던 방법 그대로 하는 거고, 이 그래프만, 내가 자꾸 왜 그래프 쓰는지 알겠어, 이제? 안 그러면 그냥 이거 다, 공시에다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돼. 다 해야 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다 확인해야 돼. 계산해야 집어넣어. 그래서 그런 거야. 적응하셔야 됩니다. 이제 선생님이 저렇게 푸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도 나중에 저렇게 풀어야 돼요. 절대 공식은 못 풀어. 미안한데. 아니, 풀 수는 있어. 근데 너무 어려워. 공식을 풀면. 진짜 너무 극강이야. 미쳐버린단 말이야. 짜증 대폭 풀할 거라 아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난 수행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시그마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또 쳐다보지도 않고, 보고 있지도 않고, 선생님이 이게 설명 안 해. 자고 있고. 아? 잠이 뭐냐고. 응? 이번 뭐겠어? 이번은 매우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니네가 딱 싫어할 만하진 않지만,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고, 옆에 것, 약간, 그, 소득형 문제들을 선생님이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전에 선배님이 풀었었던 모의고사 문제를 자꾸 이렇게 섞어요. 거기서 필요한 애들 가져다가 섞어요. 근데 이제 다 그래요, 모의고사들이. 조합형이에요. 아, 저기서 저런 소스를 썼네? 여기 이 소스를 썼어. 이 두 소스를 섞어서 문제를 봐. 얘들은 선생님이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표정이 어떤지 알아요?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라는 표정을 갖고 있는데 계속 듣다 보면 풀립니다. 지금 3학년들이 그렇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3학년들이 걔는 이해 되기 싫어하겠지만 니네보다 더 못했어요. 진짜 걔는 장난 아니었어. 근데 지금 되게 잘 풀어. 이유가 뭘까? 미친듯이 계속 풀렸어. 계속 풀어주고. 그러니까 방법은 생긴다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 포기하면 나중에 못 풀어. 지금 포기 안 하면 나중에 풀 수 있어. 그냥 부잔 얘기야. 계속 보여보면 돼요. 신기하게. 선생님 원하는 건 그거야. 자, 2번. 첫째 항이 1위. 특별해. 초창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모든 항의 n에 대해서. 이거 볼래? 이거 볼래? 무슨 셈인지 안 알 수 없거든? 자, SN 곱하기 시그마 K1부터 이거 봐요. 이거 여기 지금 선생님 쓰는 거. SK 플러스 1분의 A의 K 플러스 1이라고 볼게요. 근데 걔가 곱해요. SN 더하기 2에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 자, 이 안에 있는 것만 선생님이 끄집어낼 건데, 자, 이거 기억하세요? 얘는 멍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대놓고 멍때리는 거 아니야? 대놓고 모르겠어. 이럴 거야.
자, 뭐가 봐요? 이거는 얘를 바꾸시면 안 돼요. 얘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SK 플러스 1분의 S에 이건 기억하세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거. 맞잖아. K 플러스 1번째 하면 얘에서 얘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약분하면 이렇게 돼요. SK분의 1 빼기 SK 플러스 1분의 1문제. 잘 따라왔나요? 아니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해. 선생님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해. 부분분수 형태야. 부분분수 반대로 간 거. 했어. 그럼 봐. SN에다가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분의 1 빼기 S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데 신기하게요. 여기다가 AK 플러스를 넣어서 계산하면 하는데 S를 넣으면 또 못해요. 왜? 이거 뭐야?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SN 곱하기 1 빼기 SN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해줘? 이것만요? 아니 이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이거요. 이 알고리즘이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연습 많이 했잖아 우리. 지원이랑 나나나나나 앞에 거 맨날 앞에 거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안 되는 아니 니네가 이거 안 풀었잖아. 연습을 안 했잖아. 연습했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자꾸 나는 설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 되죠. 나중에 연락에서는 내가 저한테 고백을 할 거예요. 근데 고백하면 차이겠지라고 생각해서 가서 쭈뼛쭈뼛해서 당연히 차이죠. 자신이 없으면 들어간 거지. 자신 있게 가도 차이가 말까 건데. 후회가 남지 않으려면 뭐든 자신 있게. 자, 보세요. 곱할 거야. 그럼 SN 빼기 여기서도 헷갈리면 안 돼.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얘가 봐봐. 얘가 SN 범위입니다. 이거 지금 쉬워. 샵. 그럼 얘가 얘래. 얘가 얘. 근데 여기서 또 당황해요. 이게 뭐예요? 그러지 마시고. 얘가 2 오고 얘가 1이 가면 S의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SN이라서 SN이라는 자체가 등비수예요. SN이라는 자체가 등비가 됩니다. SN이 터탕이 뭐야? S5는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S. 그러니까 니네 머릿속에 자꾸 AN이 들어가 있는데 SN이 등비수에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잖아요. 잘 봐. 그럼 AN이 뭐게? 자, A1은 그냥 두세요. 1이라고. 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SN 뒤에 뭐가 있어야지 첫창부터가 아닌데 뒤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마이너스 1. 쭉. 자, AN은 이겁니다. 이거는 N이 1일 때는 N이 1보다 클 때는 일반항 AN은 SN 빼기 SN-1 이거 써야지. 이렇게 써줘야지. 아무것도 많이 했는데. 자, 여기서 또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일까? 지수 계산인데. 물론 큰 거를 작은 걸 묶는다는 거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되긴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냥 상관없어. 아무거나 해. 이러고 묶을게. 마이너스 2분의 선생님은 이 밑에가 작으면 큰 걸로 묶지만 그럼 여기 얘로 묶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빼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든? 다시 3을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1을 줘. 얘를 내요. 3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 될까요? 됐죠? 좀 이상해요. 1 넣어서 얘가 안 돼요. 안 되지.
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근데 봐봐. 걔가 구하는 게 뭐야? 내가 여기서 또 환장하죠, 선생님. 뒤집어져요. 시그마 K는부터 5개냐? 5개 맞죠? A에 2K-1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는 신기하게 이제 이거 잘 알아. 써줄게. A1, A3, A5, A7, A9가 있거든요? 이거 맞죠? 얘를 넣어. 돌아오겠어. 아! 등비수열이야! 저탕의 강의도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3 쓰고 더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쓰고 3 쓰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 쓰고 3 쓰고 마이너스 2분의 6제곱 3 쓰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8제곱 이렇게 쓰고 있다고. 뭘 잘못한지 알겠어? 누가 여기 3이래. 문제에 초탕이 1이라고 줬는데 지가 이거 구했다고 여기다가 3을 쓰고 있다고. 아니고 1이라고 계산하고. 저거 이제 다 해놓고 이제 다된 겁에다가 막 물을 뿌렸거든요. 내가 저 얘기는 진짜 많이 했거든. 저번에 우리 수요일날 수업 때 내가 저거 풀었잖아요. 사탕 제발 무시고. 지금 멍때리고 자고 있는데 시험 때 되겠냐고. 벨톡이 있나? 어이?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이거 보고 쉴게요. 어차피 왜 내신 리뷰를 봐야 돼서 나도 안 보고 싶은데. 근데 내신 리뷰에서 문제가 생각보다 괜찮은 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겠는데 선생님이랑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3번을 봅시다. 레벨 3, 3번. 얘가 제일 어려워요. 그 수학 적게 나고. 볼까요? 3번. 이해 안 되면 다시 들어봐. 적어놓고, 다시 풀고, 적어놓고, 다시 풀었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푸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자기 걸 만드는 거야. 중간고사 때 기억나지? 그렇게 풀어줬는데 경남에 애들, 제가 밖으로 들어가니까 잘 안 풀려요. 연습을 안 한 거예요. 물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학교 보겠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풀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아예 힘도 못된 사람도 많더라고요. 자, 3번 수열 A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두 자연수 A1과 A2의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우리가 손뜻각 앞에 수학적 그래프 있는 것도 할 건데 이 수학적 기납법 뒤에 있는 레벨 2도 할 거니까 그거 질문하시고 포커스는 풀어보시면 돼요. 수열 파트를. 그죠? 네. 그거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 시험에도 시험지도 할 거고 레시피도 오답 할 거고. 오답 좀 해오지? 진짜 오답 안 해올 거야? 응? 오답이 지금 내는 사람만 내고 안 내는 사람은 그거 다 안 내면 그래. 다다음 주에 그것도 할 거예요. 오답 전부 다 하고 다시 풀기. 그때 가서 오답 없으면 다 풀어야 돼. 응? 그래서요, 시험지를 잘 챙겨놓고 있던 거야. 자, 수열 A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이거 순서상에 자, 가려보세요. 자, 어려워요.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항이 어떻게 될 거냐면, 만약에 전에 있는 항이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전에 있는 항에다가 1을 더할 거고요. 근데 반대로 얘가 크잖아? 그러면 작은 애를 쓸 거야. 그러니까 작은 애에다가 1 더하거나 작은 애 쓸 거야. 자, 이거 표를 내가 하나 좀 줘봐. 이런 얘기. 표가 딱 이렇게 필요해. 자, 봐봐. 여기 A에 있다. A에 n 플러스 1이 있어. 그 다음에 A에 n 플러스 2가 있는데 둘 중에 작은 걸 찾아. 작은 거. 여기서 작은 거. 작아. 그 다음에 구는 여기다 두고 있어. 그러면 얘는 할 때 1 더해. 근데 얘는 그냥 가.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식으로. 됐지? 됐지? 그런 다음에 자, 나이 뭐라고 했냐면 또 나중에 이제 계산할 거예요. 시그마 K부터 어디까지요? 10개.
10개를 더해서 50을 만들자. 그랬을 때,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숫자가 좀 A1, A2 생기니까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그냥 A가 B보다 클 때. A가 B보다 클 때. 이거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선생님 여기다 넘버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해보자. 해볼게요. 얘가 A야. 얘가 B다. 이 상태지. 그럼 뭐가 온다고? 뒤에 게 그대로. 저기 봐. 작은 거. 두 개 중에 작은 거, 등호는 이쪽, 작은 거 이쪽. 오케이? 괜찮지? 두 개 중에 뭐야? 등호지. 그 앞에 있는 거 1 더할게요. 괜찮? 그다음에 두 개 중에 작은 거 얘. 그러면 앞에 있는 거에다가 1 더할게요. 자, 두 개 중에 같지? 앞에다가 1 더해. 얘가 작지? 앞에다가 1 더해. 두 개 같지? 앞에다가 1 더해. 이렇게. 두 개 중에 작은 거 1 더해. 같지? 앞에 거 1 더해.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씩 따라가면 그냥 잘 따라오세요. 자, 비교해서 작은 거, 비교해서 같으니까 앞에 거. 비교해서 작은 거, 앞에 거. 두 개. 아니, 1 더하고. 그러니까 한 칸 넘을 때 무조건 1 더하는 거야. 됐지? 이걸 싹 다 더해. 이게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50이 돼. 이해했죠? 자, A가 하나, B가 9개. 그 다음에 1, 2, 3, 3, 16. 이게 50. 그래서 A 플러스 9B를 하면 결국에 그러면 34. 괜찮아? 그 다음에 노가다. 여기다 1 넣어. 그럼 9빼. 그럼 여기 25. 자, 이거 확인해야 돼. A가 계속 큰지. A가 계속 큰지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어. 18. 그럼 얼마야? 16. 맞지? 컷. 그 다음에 3 넣어. 27. 7. 끝. 3개. 여기 셋상. 아직 안 끝났어. 선생님이 잘 따라왔나요? 그러니까 저는 규칙으로 가는 형태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규칙으로 가는 문제. 좀만 참아, 힘들어도. 그렇다고 일단, 가면 안 돼. 시험 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갈까?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자, 여기다 일단 세 개까지만 적어볼게. 잘 봐.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얘가 짝과 나왔으니까 여기 A 플러스 1이 왔지. 근데 여기서 문제된 건 얘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작냐를 모른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서 다시 2 다시 1. 그래서 B가 A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계속 커지는 거야. 계속 커지는 거야. 얘는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번호 적을게. 1번, 2번, 5, 6, 7, 8, 9, 10. 자, 달리자. 여기가 A야. 여기가 B인데 여기가 A 플러스 1이야. 자, 저기 봐. 작은 거야. 뒤에 거 그냥 오기 이렇게. 다 봤어?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이제 같지? 앞에 거 두 개. 작지? 앞에 거 두 개. 같네? 앞에 거 두 개. 작네? 앞에 거 두 개. 같다? 앞에 거 두 개. 규칙 알겠지? 작지? 앞에 거 두 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거 보는 게 구분성이 제일 중요해. 자, 다 더해. 다 더해. 이번에는 반대야. B가 하나고 A가 9개. 9A 플러스 B하고 1, 1, 2, 2, 3, 3, 4, 4, 20. 이렇게 50. 그럼 이렇게 됩니다. 9A 플러스 B가 32. 자, 이렇게 해보자. 뭘 조심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 조건 조심해. 근데 여기서 용어가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다가 하지. 1 넣어. 그럼 여기가 21. 이게 크죠?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어. 18이니까 여기 12. 여기다
얼마야? 여기 3이지. 여기 안 되고. 헐. 자, 그 다음 2-2. 이번에는 B가 이렇게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달리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갑시다. A에다가 B에다가 여기다가 A 플러스. 자, 얘가 작아. 앞에 거 2배. 앞에 거다 1배. 자, 얘 2개 뒤에 먹었고. 봐. 얘가 작지. 무조건 얘. 사이트. 갖고 얘가 작아. 앞에 거 1더해. 누가? 얘가 작아. 오케이. 누가? 얘가 작아. A 플러스 3. 얘가 작아. B 플러스 3. 얘가 작아. A 플러스 4. 얘가 작아. B 플러스 4. 여기서 더해. 이번에는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똑같아. 그렇게 한다 이거지? 오. 여기 뭐지? 그래서 A 플러스 B가 6이야.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1하고 되겠니? 네.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니까?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어. 3, 3밖에 없어. 한 쌍. 여기 두 쌍. 전체 6쌍. 이렇게. 짱만이.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할게. 3학년들 이거를 우리가 3월에 풀었거든? 3학년들이랑. 풀면서 무슨 생각할게? 우리 그러면 2학년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 이거 풀면. 이거 나오면. 분명히 이게 바뀔 거거든. 뭔가 이제, 근데 이거 바꾸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솔직히. 얘가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해서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잠깐 쉬었다가, 내신 밑에 짜